네, 12-2의 강의를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러니까 12-2의 지금 두 번째 강의잖아요.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만큼 포인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C 언어를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이제 책을 통해서만 공부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물론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고 책을 보셔서 책에서 그 언급하는 내용을 갖다가 100%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한 번에 공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을 해서요. 자,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쉬워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포인터를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이 연산자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 얘는 int형 변수이기 때문에 int형 포인터 변수의 그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num이라는 int형 포인터 변수의 그 값을 저장하는 이러한 문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일단 그 책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인트형 변수인데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을 더블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얘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인데 더블형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인트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실제로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 컴파일 하시면은, 컴파일은 우리가 가능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에러 뜨신다면요, 여기다 형변환 해서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체킹이 조금 타이트한 상태로 컴파일을 하시면 에러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럼 형변환 하시면 이렇게 대입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또 제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요 정도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자, pnum1이 num1을 가리키죠. num1은 인트형 변수입니다. 근데 얘가 더블형 포인터 변수인 관계로 얘가 누굴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나는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pnum1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는 얘를 갖다가 인트형 변수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더블형 변수로 생각을 하고 더블형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공간을 오버해서 이렇게 8바이트를 갖다 저장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자, pnum2, 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예요. 근데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num2는 더블형입니다. 8바이트. 근데 pnum2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분명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해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죠. 그러면 4바이트 정수의 형태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그냥 일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도 제가 이미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크리터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 에스크리터 연산자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에스크리터 붙이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여기에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num이라는 변수를 pnum이 가리키죠. 자, num이라는 변수를 pnum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pnum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이건 pnum이 아니라 pnum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num이죠. 20을 저장해라. 결과적으로 num의 값은 20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선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에스크리터 pnum은 사실상 뭐와 똑같아지냐면 num과는 동일해집니다. num이 에스크리터 pnu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포인터 변수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num이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만 pnum에는 뭐를 저장을 해야 됩니까?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num1의 주소값을 pnum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pnum이 누굴 가리키게 되냐면 num1을 가리키는 상태가 일단 되지요. 그리고 pnum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30이라는 값을 증가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코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pnum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가서 30을 증가시켜라. 따라서 얘는 처음에 100이었는데 130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문장을 다시 구성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pnum에다가 뭔가를 갖다 저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문장입니다. 가능해요. 왜? pnum도 변수니까. 다만 뭐만 담을 수 있는 변수냐면은 주소값,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변수일 뿐이죠. 그래서 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니까 num2도 인트형 변수죠.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저장된 주소값이 바뀌어졌으니까 num2의 주소값을 저장하게 되었으니까 pnum은 그 순간부터 num1이 아니라 num2를 가리키게 되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결론 내려볼까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바뀌었다? 그것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을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즉 pnum과 같은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바뀌었다? 그것은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가리키는 변수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바꾼 상태에서 pnum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30만큼 그 값을 다운시켜라. 즉 num2가 처음엔 100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게 30이 줄어들어서 70으로 값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를 당연히 실행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비록 작은 예제지만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실제로 변수처럼 저장된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그러한 모든 형태를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정도 예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다시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자, 다시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드 한번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자, num이라는 변수를 int형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예, 형 불일치. 컴파일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pnum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값을 참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int형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참조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참조를 한다고요? 내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pnum에 의존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pnum이 가리키는 num이라는 그 정보, num이 실제로는 더블형 변수다. 이 정보는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나는 pnum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접근할 때에도 pnu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pnum이 뭐예요? 자료형이 int형 포인터죠. 따라서 접근을 했을 때에 내가 가리키는 건 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요? 더블형 변수라고, int형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서 이 데이터를 읽을 때 int형으로 읽어버립니다. 즉, 값은 더블형으로 저장을 했는데 읽을 때 int형으로 읽어버려요. 그 값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 불일치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포인터에 다양한 형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양한 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인터의 형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예. 다양한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 정보를 포인터형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int 포인터 pnum이다. 그러면 pnum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다 어떠한 값을 저장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int형 변수를 가리켜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pnum을 갖다가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블형 포인터 변수니까 pnum은 어떤 한 포인터가 되는 겁니까? 나는 무조건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에스크리터 연산을 했을 때는 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즉 포인터형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메모리 공간이 접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에스크립터 연산을 통해 메모리 접근할 때에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부호 있는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예, 포인터형이 인트형 포인터니까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이거 연산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 접근할 때는 8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부호 있는 실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라는 겁니다. 예,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의 형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힌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큰 고비 하나 넘겼는데 그냥 솔직히 여러분을 제가 대면하고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질문 받아가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설명드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설명드린 강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그게 안 되네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 코드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안 했으니까 여기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쓰레기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연산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쓰레기 값이 0x 예를 들어 0010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PTR이 가리키는 0x0010에 가서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다가 2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려고 들겠죠. 그러니 매우 위험한 코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영역은 운영체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 값이 가리키는 영역이 우리 응용 프로그램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OS의 특정 메모리 공간을 건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OS의 코드 일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드 절대 실행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실행하다가 컴퓨터 날리면은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라고 글을 쓴 저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번이고 20번이고 해보세요. 지금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자기의 메모리 공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된 메모리 공간이 운영체제 메모리 영역이다. 예, 운영체제의 특정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저장이 되었고 이러한 연산을 해가지고 운영체제의 코드를 바꾸려고 한다. 운영체제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딱 막아버립니다. 너 절대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불완전 종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코드 보고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면 상당히 정확해 보입니다. 간혹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25는 상수니까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상수의 주소값이 PTR에 저장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와 유사한 분이신데 저도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매우 합리화시켜서 저도 문장을 해석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내가 125를 갖다가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125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125라는 숫자를 PTR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TR에는 125가 저장이 된 거거든요. 125번지 여기 어디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125번지에 10을 저장을 하겠다.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얘랑 사실 별반 차이 없는 문제되는 코드입니다. 위험한 코드. 어퍼치나 매치나 아니 사촌지간이에요.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위험한 코드입니다. 125번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작성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해봐도 된다. 왜? 만약에 OS를 건들 경우에 OS가 보호하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요, 포인터 변수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수는요, int num 한 다음에 0으로 초기화 잘 안 합니다. 예, 하는 게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또 굳이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포인터 변수는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포인터 변수를 일단 선언해 놓고 여기에다가 의미하는 값을 저장하는 순간은 내가 뒤에다가 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 먼저 선언하잖아요. 선언할 때는 가급적 0이나 널로 초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널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상수인데 0입니다.
0을 갖다가 널로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서 0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 그럼 PTR1과 PTR2에다 0번지를 넣으라는 뜻인가? 근데 0번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0이라는 건 0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0이라는 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저장된 상태에서 에스크리터 PTR1은 30이다. 이런 코드 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 멈춰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 너 0번지에다가 왜 값을 갖다 저장을 하려고 해? 너 한번 다시 확인해봐. 라고 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10이라는 값을 갖다 메모리 공간에 내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요 코드 실행하잖아요. 실행 과정에서 그 운영체제의 특정 메모리 공간을 건들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긴 하겠지만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럼 실행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행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엉뚱한 값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연산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혹 내가 잘못해서 널로 0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에스크립터 붙여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실행해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문제가 잠재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0을 써주셔도 되고요. 널을 써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값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특별히 널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 포인터는 0번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값이 바로 0 또는 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널 포인터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챕터에 대한 강의가 끝났는데요. 사실 내용에 비해서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100%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해 안 되고 두 번, 세 번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몇 번에 걸쳐서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신 내용 조금도 까먹지 말고 100% 다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앞에 내용을 갖다가 까먹으시면은 뒤에 내용 공부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